당신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수백 명의 사람들, 단톡방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그 많은 인연들, 정말 모두 당신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 밥 먹고 웃음을 나누던 시간들. 하지만 그 관계의 진짜 무게는 가장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가장 혹독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손을 끝까지 잡아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평생을 바쳐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거인, 구 정주영 회장. 그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라는 시금석을 거쳐야만 진짜와 가짜가 비로소 갈라진다는 것을. 오늘 그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품격을 높여줄 진짜 어른들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의 곁에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배신을 겪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서 뒤새기를 듣게 되는 그런 사소한 배신부터 내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그런 거대한 배신까지.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만약 그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문제의 근원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라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맨손으로 써내려간 거인, 구 정주영 회장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성공의 정상에도 서보았고 실패의 나라까지도 경험했죠.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를 속이려는 사람,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마치 가면만 바꿔 쓴 연극배우처럼 그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세상에는 원래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실패와 배신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자책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한 자기 분석이자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선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침묵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습니다. 내 영역을 조금쯤 침범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어버립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농담에 애써 웃어주고 부당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내어준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허락을 말이죠. 그리고 한번 허물어진 경계선은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센 물살이 그 틈을 파고들어 결국에는 댐 전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댐을 송두리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고 나를 죽이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우리 인생에 독독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독은 무례함입니다. 이것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회의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는 상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의 약점을 굳이 끄집어내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무례함의 영역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당황해서 혹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어넘기거나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당신의 관계 전체를 좌우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가 겪었던 일화입니다. 중요한 회의 석상에서 한 임원이 공개적으로 그의 의견을 비웃으며 깎아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만약 그 자리에서 그가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즉 호구로 인식했을 겁니다. 무례함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 저기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옳지 않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 누구도 감히 그를 공개적으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무시당했을 때의 당신의 첫 반응이 앞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할 태도를 평생 결정합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허락일 뿐입니다. 두 번째 독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바로 농담을 가장한 무시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당신의 외모나 옷차림 혹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가시돋친 말을 툭 던진 뒤 당신의 표정이 굳어지면 이렇게 덧붙이죠. 에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쿨하지 못하게. 이 말은 정말 완벽한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화를 내면 나는 유머 감각도 없고 속이 좁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그냥 웃어넘기면 나는 그 무례한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 교묘한 함정을 통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며 경계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마치 물에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에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방금 하신 그 말, 농담인 건 알겠지만 저는 듣기에 좀 불편했네요. 이 말에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농담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주관이지만 그 말을 들은 당신의 기분이 불편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입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분명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경계선을 함부로 시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농담이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 이것은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가장 파괴적인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을 좀먹고 당신의 행복을 무너뜨리려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기쁜 일에 함께 웃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있죠. 그들은 은근히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체면을 흠집내며 당신이 넘어질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문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은 이성이나 논리로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진심을 보여주려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려 할수록 그 불길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를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주영 회장은 이 무서운 독에 대해 아주 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싸우지 마라. 대신 거리를 두어라.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상대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함께 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 그 불길이 스스로 사그라들도록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명확합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인생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서서히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례함, 농담을 가장한 무시, 그리고 질투. 이 세 가지 독은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이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점차 무기력해지고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평생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당신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줄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우리를 서서히 시들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후자라면,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더 많이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관계의 이름이 친구이든 동료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용기. 물론 아플 겁니다. 익숙했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온몸으로 퍼져 당신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자 예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스스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리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관계를 잘라내는 용기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죠. 이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면 다 잘 될 거야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들의 말은 지친 영혼에 스며드는 달콤한 캔디와도 같습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세상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소미불 같기도 하죠. 이런 관계가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는 이런 귀의 캔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곁에 이런 달콤한 목소리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이는 늘 내 편만 들어주었소. 듣기에는 좋았지만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지.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달콤한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마치 마취제와도 같아서 당장의 고통은 잊게 해주지만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을 때, 내가 위험한 판단을 내리려 할 때 괜찮아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등을 떠미는 속삭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소.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슈퍼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가졌지만 만약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청난 속도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 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과 추진력이라는 강력한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너무 과속하고 있을 때, 내가 교만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위험하다는 경고등을 켜고 내 질주를 멈춰 세워줄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귀에 캔디만 주는 친구들은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함께 밟아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성장보다 나와의 좋은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혹시라도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실 대신 달콤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결국 귀에 캔디만 가득한 관계는 나를 우물 안개구리로 만듭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넌 최고야라는 달콤한 세상에 갇혀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막는 아주 세련된 형태의 정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귀에 쓴 소리에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내게 늘 불편한 말을 했소.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지금 자네가 너무 교만해지고 있어. 그런 말들이었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고 나의 자신감을 정면으로 꺾어버리는 말들. 처음에는 당연히 듣기 싫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삶을 구한 충고는 늘 그런 쓴소리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소. 여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개선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왕이자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꽃을 던지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있을까요? 이런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개선 마차에 함께 올라탄 한 노예가 장군의 귓가에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당신은 신이 아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이 노예의 역할은 장군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장군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터의 그 어떤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으로부터 말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교만이라는 적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로마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노예의 속삭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내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때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현실로 되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네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지금 내 태도 조금 위험해 보여. 초심을 잃지 마.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너에게 필요해. 이런 말들은 귀에 밝히는 가시처럼 아프고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아픔 뒤에는 나를 더 큰 실패로부터 구원하려는 진정한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달콤한 말로 나를 위로하는 대신 불편한 진실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목소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곁에 항상 두 부류의 친구를 의식적으로 두었습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추를 올려놓듯이 말이죠. 저울의 한쪽에는 따뜻한 친구를 두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괜찮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며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줄 그런 친구.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이나 따끔한 충고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온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따뜻한 친구는 내 삶의 추운 겨울을 버텨낼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저울의 다른 한쪽에는 냉정한 친구를 두었습니다. 내가 성공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찬양하고 나의 판단이 곧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 정신 차려, 지금 위험해라며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줄 그런 친구.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칭찬이나 달콤한 응원이 아닙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줄 냉철한 거울,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냉정한 친구는 내 삶의 가장 뜨거운 여름에 내가 교만에 타죽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두 부류의 친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따뜻한 위로로 다시 일어서고, 성공했을 때는 냉정한 충고로 겸손을 배우며 인생의 사계절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나를 낮추게 하는 친구를 두고 실패의 자리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를 두라. 이제 당신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어떤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교만을 날카롭게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실패에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는 관계를 끊어내고 내 곁에 쓴소리와 단소리를 함께 해줄 친구를 두는 것.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방어 기술과 선택의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절반의 진실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격이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복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 정말 운이 좋은가 봐. 과연 그럴까요?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나 복 같은 것일까요? 정주영 회장은 이 세속적인 통념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운을 믿지 않소. 그것은 운이 아니라 투자요. 투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 나의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행위.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이름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그만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붙잡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값진 투자라고 여겼던 이유입니다. 기계나 건물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와 떠나간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그가 말하는 투자의 원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그 마음, 누군가의 슬픔에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시간, 때로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의 성공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관계라는 이름의 자산이 됩니다. 이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커피 한 잔을 샀으니 내일 상대방도 나에게 커피를 사야 한다는 식의 그런 계산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아주 길고 긴 장기 투자입니다.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필요한 투자죠.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결산 보고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당신의 인생이라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남긴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의 총합일까요? 당신이 살았던 아파트의 평수일까요?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인생의 최종 성적표는 아주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당신의 가장 기쁜 날, 당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하객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해주는 그 눈빛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투자하여 얻은 첫 번째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슬픈 날,
당신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찾아와 준 조문객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가 모두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오직 인간 오오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 그들의 숫자와 그 눈물의 깊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인간관계 자산의 최종 평가액입니다. 이것은 돈만 뿌린다고 해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우량 자산에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평생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 부자가 되었던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지켜본 평판 좋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투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관차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훑어볼 뿐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배경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관찰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어내려는 섬세한 노력입니다. 평판 좋은 사람들은 이 관찰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는 동료에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라고 조용히 물어봐 줍니다. 항상 밝게 웃던 친구의 눈가에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늘을 포착하고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새로 바꾼 헤어스타일이나 새로 산 옷을 알아봐 주는 것은 관찰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관찰은 상대방의 감정 변화, 그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섬세한 관찰은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작은 변화와 감정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은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관심이다. 관찰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면 관심은 그 인지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삶에 꾸준히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다른 사람의 삶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하지만 평판 좋은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결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삶에 진정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친구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혹은 메신저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동료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샘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발표는 잘 끝났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줍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이 얘기가 끝나면 내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와 기억하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은 관심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의 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경지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쉽게 말해 너그러움입니다. 관계가 조금 어긋나고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칼같이 선을 긋고 관계를 끊어낸다면
아마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무례함이나 배신처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관용이 호구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살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사소한 마찰과 오해들은 이 관용이라는 힘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동료가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연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서운하게 했을 때,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쏘기 전에 아주 잠시만 멈춰 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이 관용의 힘은 관계의 완충장치와도 같습니다. 삐걱거리고 부딪힐 때마다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여 관계가 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관용이 없는 관계는 유리처럼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관찰, 관심, 그리고 관용, 이 세 가지가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바로 그 사람의 평판이 되어 좋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섬세하지도 너그럽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걸까? 정주영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따뜻하고 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르론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릇대로 사는 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그릇이 반드시 크고 훌륭한 단 하나의 그릇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냉면 그릇처럼 마음이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보다는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는 작은 종지 그릇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종지 그릇처럼 작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지가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듯 말이죠.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종지들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멋진 한상 차림이 됩니다. 간장 종지, 쌈장 종지, 참기름 종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작은 그릇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풍성한 식탁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대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내 마음속에 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감사의 그릇,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해보려는 용서의 그릇,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가려는 도전의 그릇,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기쁨의 그릇,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다 보면 내 삶은 결코 빈약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완벽한 슈퍼맨 친구 한 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를 배꼽 빠지게 웃게 해주는 기쁨의 그릇띠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충고의 그릇띠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위로의 그릇띠입니다. 모두 다른 모양, 다른 크기의 그릇들이지만 이 모든 그릇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이라는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이 다양한 모양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관리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에게 투자하는 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가장 위대한 지혜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하나의 진리를 마주합니다. 진짜 친구는 혹독한 세월 속에서 비로소 남고, 무례함에는 처음부터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하며, 질투라는 독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달콤한 위로와 쓰디쓴 충고를
함께 해줄 사람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지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돈보다 귀한 자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바로 당신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싶은 하나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